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 최영입니다. 자, 우리 행정학의 주요 이론 두 번째, 행태주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벌써 48일 차입니다. 행태주의부터 신행정학 딱 대비되는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과 신이원론이죠. 새 이원론이 좀 더, 네, 입에 딱 붙네요. 그죠? 자, 새 일원론 이 두 가지의 입장에 대한 것만 한번 비교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하고요. 신행정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하나의 학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의 학문들의 보편적인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행정학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학문들이 같이, 학문적 이론들이 같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2번부터 갑시다. 행태주의는 연구 대상을 행태, 겉으로 보여지는 behavior,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행태라고 보죠. 행태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행태주의를 연구했던 사이먼은 인간의 합리성을 제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인은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다고 전제를 하죠. 사이먼의 행태주의 연구는 하나하나 개체적 사실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은 귀납적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관찰하고 이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의 연구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행정의 과학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고자 해요. 행정의 가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행정이 가치 판단적인 영역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새 이원론을 특징으로 합니다. 행태주의는 인간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간의 다양한 행태들에 대한 이론 정립에 기여했고요. 여기까지가 행태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신행정학. 신행정학은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에 대한 반성, 1960년대 발생했던 미국의 격동기 혼란,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비판, 개혁의 정신을 담은 행정학 운동이고, 이 신행정학이라는 운동이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68년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열린 민우 그룹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왈도나 프레드릭슨, 마리니 같은 학자들이죠. 기존 행정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을 했고, 신행정학은 사회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차별적 조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관료제의 흐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행정의 절대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었죠. 본질적 가치입니다. 자, 후기 행태주의도 이 신행정학 계열의 이론이죠. 그래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가치성, 실천성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요. 사회에 대한 적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요 신행정학의 연구 방법이 현상학입니다. 행태주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내면적인 의미, meaningful ac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의미가 있는 액션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현상학의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하몬의 행위 이론이죠. 그래서 행위 이론에서는 행정에서 의사결정이란 행위에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행위주의가 행위 이론이 채택하고 있는 게 주관주의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행태가 아니라 의도된 행위, meaningful action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을 주장하죠. 자,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신행정학 이론의 흐름 중에 비판 행정학의 내용들 있고요. 폭스와 밀러의 담론 이론 있죠. 행정 과정에서 담론을 반영하면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 민주적으로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론 이론에 따른 행정은 심의 민주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그냥 진행하지 않고 계속된 담론, 그걸 통한 정말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의물의 도출. 이걸 통해 만장일치는 불가하겠지만 그래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서로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시민민주주의자 담론 이론이 지향하는 그러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태론은 사회 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봅니다.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하자. 맞습니다. 2번 행태의 규칙성이나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죠.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치 문제까지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지향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X가 되고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성이 따로 있지 않고요. 하나하나의 개인들의 행태를 연구하면 그게 집단의 어떠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신행정학의 특징으로 옳은 것.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 연구 지향하면 안 되지. 이거는 행태주의. 에 대한 특징입니다. 정치행정 1원론보다 2원론, 이것도 행태주의 얘기죠. 기업식의 정부 운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영학적 기법들이 행정학에 도입된 경우, NPM, 신공공관리론 같은 이론들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이니까 신행정학 같은 가치 지향적 행정학과는 거리가 멀죠. 4번, 미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두되어 적실성 있는 행정 연구를 지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행태주의, 신행정학까지 오늘 정리를 했어요. 내일은 개발도상공영 연구,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공공선택 이론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시는 이론들이고요.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조금 2%? 아니요, 한 20%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번 기회로 딱 물고서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시작하자고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